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23번째 강의 스레드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레드에 대해서 개념적인 것을 살펴보았고요. 스레드를 문법적으로 구현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할 어싱크 태스크는 그동안 우리가 스레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클래스 파일로 분리도 해보고요. 다음에 핸들러라는 걸 이용해서 따로 스레드를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만들어서 생성도 해보고 러너블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루프라는 거와 핸들러, 메시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근데 그러한 그 여러가지 스레드와 관련된 기능들을 갖다가 하나로 깔끔하게 모아놓은 클래스가 바로 어싱크 태스크입니다. 안드로이드 측에서 안드로이드 OS에서 우리가 스레드를 개발자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싱크 태스크 클래스를 살펴보는데, 이거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스레드 1과 2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레드 1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스레드 구현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스레드 객체에다가 run 메소드를 구현을 해서 스레드 객체를 생성받은 객체에 run 메소드를 우리가 오버라이드 해갖고 이 안에 실제로 스레드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을 기술함으로써 스레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new 스레드 해갖고 new 생성자 객체, 생성자 이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메소드로 run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러너블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run 메소드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스레드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 구조였고요. 자, 그 다음에 핸들러가 있었죠. 핸들러는 메인 스레드와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서로 통신을 못하죠.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UI 스레드, 메인 스레드에 뭔가 UI에 접근을 하려 하다 보면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핸들러라는 거를 하나 붙여놓고 이 핸들러라는 곳에 메시지라는 통신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 계속 전달해 줬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아서 메인 스레드에서 UI를 우리가 건드려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생성을 하고요. 메시지에 what, 그 다음에 argument, object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send 메시지 이용해서 값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핸들러를 이용을 하고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거를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을 하라고 어떤 메소드를 존재했냐면 run on UI 스레드를 우리가 하나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run on UI 스레드를 이용을 하면 별도의 핸들러 없이도 통신을 이런 스레드에서 별도의 스레드에서 핸들러 없이도 바로 통신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스레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다음에 스레드 두 번째 장에서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스레드 클래스를 한 파일에다가 작성하다 보면 코드가 길어지다 보면 가독성이 떨어지겠죠. 코드 리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클래스를 갖다가 분리하는 방법, 새로운 파일로 클래스를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퍼라는 걸 이용했죠. 스레드에서 어떤 작업을 메시지를 쭉 메인 스레드 쪽으로 전달을 하면 그 메시지가 Q라는 요 스택에 이렇게 쭉 쌓입니다. 쌓이고 나서 이것을 하나하나 핸들러, 먼저 들어온 녀석이 먼저 나가게 이렇게 하나씩 처리가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런 것을 하나씩 작업을 진행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루퍼라고 했습니다. 자, 루퍼는 메인 스레드에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자동 생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새로 만드는 스레드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새로 만드는 스레드에다가도 루퍼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루퍼를 이용해서 서로 메인 스레드와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메시지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가 다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걸 갖다가 안드로이드 OS에서 좀 편하게 작업을 하라고 어싱크 태스크라는 클래스 객체를 하나 우리 제공을 해줍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그 안에 콜백
콜백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핸들러랑 메시지의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한 번에 클래스 하나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볼 어싱크 태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위에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스레드의 경우 UI를 관리하는 메인 스레드 외에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메인 스레드의 UI를 접근하려면 핸들러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핸들러를 사용하고 거기에 메시지라는 통신 개체를 이용해서 값을 전달했습니다. 자, 즉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고 핸들러를 만들어서 통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작업을 안드로이드 OS에서는 어싱크 태스크 객체 하나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싱크 태스크는 뭐다? 핸들러 없이도 우리가 어싱크 태스크를 구현을 해서 그 클래스를 구현을 해서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모든 작업들, 우리가 핸들러를 이용해서 행하여 줬던 작업들이 다 그 안에 다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즉 클래스 하나의 스레드와 핸들러의 기능이 콜백 메소드로 모두 존재합니다. 자, 먼저 구조를 보면 이게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어싱크 태스크 클래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콜백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onFree execute, 그다음에 doing background, on progress update, on post execute, 그다음에 on canceled가 있죠. 자, 뭐냐면 하나씩 살펴보면 onFree execute는 스레드가 실제로 스레드에서 우리가 run 메소드에다가 우리가 작업할 내용을 기술했죠. 그 run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에 작업이 행하여지는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이 실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그 작업이 진행된다. 그럴 때 데이터가 다운로드 하게 되면 다이얼로그 창이 일반적으로 뜨겠죠. 그 다이얼로그 창에 뜨는 그 로직을 어디? onFree execute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run, 스레드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 되기 바로 직전에 해야 되는 작업들이 기술돼야 되는 곳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doing background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스레드에서 이전에 알아봤던 run 메소드 안에 기술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백그라운드 안에서 행하여야 되는 작업들이 이곳에 다 기술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on progress update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다운로드 될 때 데이터가 100%를 가정을 했을 때, 전체가 100%라고 했을 때 1%, 2%, 3%, 4% 작업의 진행 정도가 있겠죠. 진행량이 있겠죠. 그래서 그 진행되어지는 양이 업데이트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on post execute는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스레드의 작업이 다 종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호출이 되는 곳이고요. on canceled는 데이터가 이렇게 다운로드 되다가 어떠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장애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원인, 아니면 서버에 뭐가 문제가 있다, 어떠한 문제든 간에 발생을 했어요. 그럴 때 작업이 중간에 스톱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캔슬 됐을 때 호출이 되어지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런 5가지의 메소드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메소드들은 다 내가 구현한 게 아니라 나는 오버라이딩만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아랫단에서 다 콜백으로 호출이 되어진다. 그때 상황에 맞게. 자, 어싱크 태스크를 상속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이제 얘를 익스텐드 해가지고 새로운 그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 클래스를 만들면 이 5가지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 놓기만 하면 알아서 얘네들이 적절한 시점에, 처음에 어싱크 태스크 클래스의 객체가 호출되기 바로 직전, 그죠? 아니, 호출되자마자 그때 호출이 되는 메소드고요. 다음에 실제로 작업이 진행될 때, 다음에 진행되는 도중에, 다음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작업이 중간에 스탑됐을 때, 그때마다 호출이 되어지는 메소드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보면서 한번 하나씩 어떻게 호출이 되고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실행을 했고요.
자, 여기서 예제를 임포트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가 되고 있고요. 자, 요거를 일단 실행을 하나 에뮬레이트해서 실행을 해놓고 실행이 되는 동안 코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미리 좀 실행을 시켜 놓을게요. 네, 자, 실행이 됐고요. 자, 소스 리뷰를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요. 다음에 new async task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먼저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뭐 별로 그렇게 큰 레이아웃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전체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의 버티컬, 뭐 일반적인 레이아웃입니다. 다음에 텍스트 뷰가 하나 있고요. 텍스트를 출력해주는 그 뷰가 하나 있고, 다음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별로 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좀 밀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 그 다음에 new async task, 얘가 오늘의 하이라이트겠죠. 자, 이 녀석을 조금 옆으로 옮겨 놓을게요. 헷갈리니까 레이아웃은 조금 없애버릴게요. 자, 먼저 메인 액티비티 봅니다. 메인 액티비티 보면 텍스트 뷰와 버튼, 객체 이렇게 인스턴스 변수로 선언해 놨고요. 다음에 new async task가 보입니다. 자, new async task가 오늘 우리가 알아볼 async task를 상속받은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C가 빠졌네요. 그죠? 고치고 갈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고칠 때 얘를 참작한 녀석이 동일한 녀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문서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하나씩 여기다가 C가 빠졌다고 그래갖고 C를 하나씩 이렇게 넣어줘요. 이래도 되긴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어디는 넣어주고 어디는 안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 리팩토리에 리네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곳만 고쳐요. 그러면 얘가 이 값과 동일한 부분의 값이 다 같이 한 번에 변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휴먼 에러를 줄여나가는 방법도 개발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new async task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new async task는 클래스를 가보니까 얘는 async task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onPreExecute 실행이 바로 되자마자 실제 작업이 되기 직전에 호출되는 곳이고요. 다음에 doInBackground 다 오버라이드 되고 있죠. 위쪽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doInBackground 실제로 작업이 되는 부분, onProgressUpdate onProgressUpdate도 오버라이드가 되는데 얘는 누구에서 호출이 되냐면 doInBackground에 보면 publishProgress가 있어요.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이 onProgressUpdate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어집니다. 이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파라미터 있죠. 이 파라미터가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바로 onProgressUpdate 이쪽 파라미터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nPostExecute 작업이 다 끝났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고요. 다음에 onCanceled 메소드, 얘는 뭐냐면 작업이 중간에 중단됐을 때, 캔슬 됐을 때 호출이 되어진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메소드가, 이 클래스가 객체가 처음에 딱 생성이 되고 나서 호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성이 될 때는 new async task에서 컨텍스트 받고 텍스트 뷰 받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 뷰가 뭐냐면 실제로 레이아웃 메인 메소드에 있는 텍스트 뷰 이 녀석입니다. 자, 얘를 받고요. 다음에 얘를 실행을 딱 시켰어요. 이 객체를 스타트를 시켰어요. 그러면 onPreExecut가 있는데 onPreExecut에서는 다이얼로그를 하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이얼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이 다이얼로그에다가 캔슬 버튼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버튼이 눌러지면은 취소가 되는 버튼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업이 실제로 다운로드가 될 때
그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가 다운로드 된다. 근데 데이터가 다운로드 되는 거는 나중에 뒤에 네트워크 부분에서 다시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는 가상으로 0.2초마다 하나씩 폼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씩 1, 2, 3, 4, 5가 0.2초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로 네트워크 다운로드를 대체해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문이 돌 때 어떻게 해요? publish progress 메소드를 호출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값을 파라미터로 넣어주냐면, 포문이 돌 때 i 값 0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파라미터가 들어오는데 이 값이 100이 들어옵니다. 여기 100이죠. 그러면 100보다 작은 거 99까지 들어오는데 0서부터 99까지 들어올 때 그 값이 하나씩 1로 들어옵니다. 자, 이곳에 들어온 파라미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publish progress에 들어오는 파라미터는 어디로 들어간다? on progress update 이쪽 파라미터로 다시 재전달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문이 돌 때 만약에 cancel 플래그가 있는데, cancel 플래그는 다이얼로그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cancel 플래그가 true, 즉 캔슬 됐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장애나 서버 장애로 인해서 데이터 다운로드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때, 그때는 포문이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on progress 업데이트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doing background에서 호출이 될 때마다 호출이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받아온 값이 스트링이죠. 스트링 값을 갖다가 다시 인티저로 변환을 해서 그 인티저를 갖다가 어디? 다이얼로그의 set progress의 진행 상태의 값에다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뷰 누구 거예요?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거죠.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텍스트 뷰의 set 텍스트에서 스트링 값을 업데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ost execute,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즉 데이터 다운로드가 다 완료된 다음에 호출이 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 특별한 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뷰에다가 set 텍스트에서 string value of에서 result 값을 여기다가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on cancelled, 캔슬 됐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뷰에다가 캔슬 됐다고 그 스트링 문자열을 여기다가 타이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는 dismiss로 화면에서 안 보이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콜백 메소드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유심히 알아두셔야 될 거는 on play execute, 다음에 on progress update, on post execute, on cancelled는 다 메인 UI 스레드에 있는 그 UI 뷰에 다 직접 접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텍스트 뷰에 접근을 했고요. 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어떤 거 doing background, 얘는 이 메소드 안에서는 UI 스레드 안에 있는 UI에 접근을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데이터만 처리를 해주시고요. publish progress를 이용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여기서 메인 스레드에 있는 UI에 접근을 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어싱크 태스크를 이용하는 방법, 여기는 다 뭐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를 한번 볼게요. 메인 액티비티 보면 온크레이트에서 set 컨텐츠 뷰로 처음에 레이아웃 전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텍스트 뷰 버튼 있고, 버튼에다가 set onClick 리스너 했고, 리스너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리스너를 봤더니 뭐예요? new async task를 갖다가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컨텍스트와 텍스트 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생성자 일로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async task에 execute를 해주면 이때 비로소 on pre execute, 그 다음에 do in background, on progress update, on post execute, on cancelled가 자동으로 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객체를, 이 클래스의 객체를 시작시켜주는 메소드는 뭐다? execute, 요 메소드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인티저 타입이고, 여기에 보면 제너릭 타입으로 인티저, 스트링, 인티저가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여러분이 좀 변경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보시면 doing background가 있고, on progress update가 있고, post execute가 있죠. 이 안에 들어오는 파라미터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doing background가 인티저 타입이고요. 배열로 여러 개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스트링,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열로 여러 가지 받을 수 있고, 다음에 on post execut도 인티저로 리졸트로 값을 받을 수가 있다고 나왔죠. 그래서 인티저, 스트링, 인티저 타입, 요 타입으로 이곳에 그대로 똑같이 타입을 맞춰 주시기만 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execute 할 때 100하고 50을 넣었죠. 이 값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doing background에서 이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인티저 타입이니까 150 다 인티저 타입 맞겠죠. 그래서 제대로 들어왔고요. 자, 로그를 일단 보면 로그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라미터 0번째 인덱스의 파라미터, 1번째 인덱스의 파라미터의 값이 어떤 게 찍히면 다 확인 가능하겠죠. 자, 이곳에 뭐가 찍히겠어요? 100이 찍힐 거고요. 이곳에 50이 찍히겠죠. 그죠? 자, 지금 예제에서는 100이나 50이나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뭔가 데이터 값을 좀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적절히 값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아까 변수를 좀 수정했으니까 다시 한번 재설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먼저 레이아웃이 전개가 됐고요. 여기서 레이아웃은 자, 여기 있는 레이아웃은 우리가 살펴봤던 레이아웃 이거죠. 텍스트 뷰와 버튼이 있는 거 간단한 거죠. 보면 텍스트 뷰가 위에 지금 하나 있는 거고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메인 액티비티에 리스너에서 받으면 new async task를 execute 해주고 있습니다. 생성을 하고요. 자, 눌러봅니다. 쿵 누르면 자, 1, 2, 3, 4, 5, 0.2초 여기 보면 new async task에서 doing background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립 0.2초마다 잠을 재우고 있죠. 그러면서 포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것 같다가 프로그레스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이 프로그레스에 업데이트 되는 건 누가 한다? 여기 보면 publish 프로그레스에서 값을 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doing background에서 메인 스레드에 있는 UI에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publish 프로그레스 메소드로 파라미터를 던지면 on 프로그레스 업데이트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이곳으로 계속해서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값이 들어오고 값이 들어올 때마다 다이얼로그에 set progress i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텍스트 뷰 위쪽에 있는 텍스트 뷰에다가 진행 정도 되는 값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그를 한번 보면서 자, 로그를 보면서 볼게요. 로그를 좀 지우고 조금 줄여볼까요? 네. 자,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로그 어떻게 찍히냐면 onPlay execute 찍혔고요. 다음에 doing background 호출돼서 찍혔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던진 거 100하고 50 다 찍혔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뭐가 찍혀요? on progress update 계속 찍히고 있죠. on progress update는 doing background에 publish progress 메소드를 계속 호출해 줌으로써 우리가 호출하면서 계속 on progress update가 호출되고요. on progress update에서 무슨 작업을 해요? 다이얼로그 그 업데이트와 텍스트 뷰의 텍스트 다시 셋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on post execute가 호출되고 result 100이 호출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ync task에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async task는 왜 필요하다? 우리가 스레드가 자바의 가장 큰 특징은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를 잘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을 할 때는 데이터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해서 다운로드가 되고 UI에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곳에 스레드가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할 때 핸들러니 메서드니 뭐 여러가지 객체들을 이용해서 했던 것을 어싱크 태스크를 이용하면 한방에 클래스 하나가 모든 것을 간편하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자동으로 호출되는 콜백 메소드 안에 정확하게 기술만 해주시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해서 어싱크 태스크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지난 시간과 오늘 해서
자바에서 제공되는 스레드 기반의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스레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스레드는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스레드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거로 또 같이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